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전시가 수년째 논의만 계속됐던 대전 하상도로를 결국 철거하기로 했습니다. 생태하천으로 바꾸겠다며 서구도심과 원도심을 잇는 하상도로를 철거하기로 한 건데요. 교통대란이 생길 거란 우려에 제방도로를 확장한 뒤 철거하겠다는 계획이지만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수복 기자의 보도입니다. 대전 원도심과 서구 신도심을 가르는 대전천 하상도로입니다. 하루 교통량도 6만 대가량 돼 대전의 동맥줄로 여겨집니다. 1996년 만들어진 이 하상도로가 대전천 통합하천 사업의 일환으로 역사 속으로 사라집니다. 대전시가 2030년까지 2조 7천억 원을 들여 대전천을 비롯해 갑천과 유등천 등 3대 하천 전 구간 1급 수수질과 생태복원 등에 나섰기 때문입니다. 갑천은 유네스코 자연유산 시범유역을 지정하고 유등천은 우한 혼잡도로 개선, 대전천에 2025년까지 대청호물 하루 4만 톤을 끌어들여 생태습지와 수질 1급수 복원 등을 추진하는 겁니다. 대전천 하상도로 인공보호, 호환블록 등 콘크리트 구조물을 철거하고 대전천 통합하천 사업을 차질 없이 진행해서 하지만 벌써부터 교통대란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14km에 이르는 이곳 대전천 하상도로는 예산 344억 원을 들여 약 5년 뒤부터 철거를 시작하게 됩니다. 하상도로를 자주 이용하는 시민들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루에도 몇 번씩 운영하는 사람인데 만약에 이 하상도로가 운영이 안 된다고 본다면은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참 너무도 불편합니다. 이 같은 우려에 대전시는 하상도로 철거 전에 대전천 양쪽 제방도로의 차선을 편도 3에서 4차로로 확장해 교통대란을 막겠다는 계획입니다. 하지만 별다른 신호 없는 하상도로와 달리 제방도로는 신호 설치가 필요해 혼잡이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신호등 없이 목표 지점까지 이렇게 가서 이렇게 분산시키는 그런 간선 역할을 하잖아요. 대방에 있는 도로들은 계속 단절될 거라고요. 다른 도로들하고 수평으로 만나면서. 또 오정동과 중촌동, 원동 등 일부 구간만 예산을 들여 확장하고 사유지는 재개발 시 기부 체납 형식으로 도로를 넓히겠다는 막연한 계획도 있어 보다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TJB 이수복입니다. 우리나라 첫 달 궤도선 다누리가 달 임무궤도에 최종 안착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항공우주연구원에 따르면 다누리는 목표한 임무궤도인 달 상공 100km에 진입해 2시간 주기로 달을 공전하고 있습니다. 다누리는 앞서 지난 17일 가장 중요한 관문인 1차 임무궤도 진입 가동에 성공하고 운영의 안정성이 확인되면서 남은 4차례 임무궤도 진입 가동을 2차례로 줄여 계획보다 이틀 앞당겨진 지난 27일 달 궤도 진입이 확인됐습니다. 다누리는 내년부터 1년간 원궤도를 돌며 달 착륙선 후보지 탐색 등 각종 과학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흔히 국밥이나 칼국수 등에 넣어 먹는 다진 양념, 흔히 다대기라고도 하죠. 충남의 한 고춧가루 제조업체가 이 중국산 다진 양념을 100% 국내산 고춧가루로 속여 팔다가 적발됐습니다. 다진 양념을 건조시킨 뒤 고춧가루만 걸러내는 방식으로 10배 이상 가격을 부풀렸습니다. 조형준 기자입니다. 충남 아산의 한 고춧가루 제조업체. 쭉 늘어서 있는 원료통엔 어디서 왔는지 알 수 없는 고춧가루가 덩어리째 담겨 있습니다. 단속반은 창고 안까지 가득 채운 물량을 세느라 분주합니다. 27개, 27. 국내산 고춧가루만을 취급한다는 이 제조업체. 알고 보니 중국산 혼합고추 양념, 일명 다대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유통시켰습니다. 고춧가루와 양파, 기타 정제수 등이 섞인 혼합고추 양념을 건조시킨 뒤 채를 통해 고춧가루만 걸러내고 중국산 고춧가루와 섞어 100% 국산 고춧가루로 둔갑시킨 겁니다. 중국산 혼합 양념은 1kg당 1,200원꼴로 국산 건고추와 비교하면 10배 가까이 저렴합니다. 중국산 혼합 고추 양념으로 만든 고춧가루입니다. 국내산과 비교했을 때 가격에선 큰 차이가 있지만 눈으론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는 점을 노렸습니다. 해당 업체는 이 같은 방식으로 지난해 10월부터 넉 달 동안 3.5톤, 5,600만 원가량을 인터넷 사이트 등을 통해 판매했습니다. 이 중 800kg, 1,700만 원어치는 아이들이 먹는 학교 급식으로도 납품됐습니다. 이미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3번이나 처분을 받은 적 있는 해당 업체 운영자 60대 A씨는
또다시 집행유예 기간의 범행을 반복하다 적발돼 구속됐습니다. A씨와 함께 이를 꾸민 직원과 가족 등 공범 7명도 모두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일명 다대기를 가져와가지고 그걸 건조시켜서 유통시켰다는 것이 새로운 수법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시중 가격은 너무 저렴한 가격 차이가 있다고 한다면 일단 저희 농관원에 신고를 해주시면. 농관원은 이 같은 신종수법을 악용한 업체가 더 있을 걸로 예상해 연말연시 각종 농산물 유통 현장 단속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TJB 조형준입니다. 예산군 덕산면 산란계 농장에서 검출된 조류 인플루엔자 항원이 고병원성으로 확인됐습니다. 산란계 11만 4,700여 마리를 사육하는 이 농장은 지난 26일 농장주가 폐사를 신고했으며 농림축산검역본부 검사 결과 고병원성으로 최종 확진됐습니다. 도는 이 농장의 출입을 통제하고 모두 살처분 완료했으며 반경 10km 방역대 가금류 사육 농가 25곳에 대한 정밀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내년 2월 초까지 소독과 출입 통제 등 관리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충남에서 고병원성 AI 발생은 천안 종우리 농장, 홍성 가정 관상용 조류에 이어 올가을 이후 세 번째입니다. 충남도 출자 출연 공공기관을 25곳에서 18곳으로 줄이는 방안이 제시됐습니다. 충남도 공공기관 경영효율화 추진 방안 연구 용역은 경제진흥원과 일자리진흥원을 일자리경제진흥원으로, 충남연구원과 과학기술진흥원을 충남연구원으로, 문화재단과 백제문화재단, 관광재단을 문화관광재단으로 통합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이 밖에도 테크노파크와 유교문화진흥원, 충남체육회 등은 경영효율화 대상에 올랐습니다. 통폐합 효과는 향후 5년간 722억 2천만 원으로 앞으로 약 한 달 동안 의견을 수렴한 뒤 충남도가 최종안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로 지역대학이 위기에 처하면서 대전 지역 국립대학인 충남대와 한밭대가 통합 논의를 공식화했습니다.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이 되는 건데 내년 상반기 중 공동추진위원회를 꾸린 뒤 통합 효과에 대한 용역을 실시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학내 구성원의 반발은 여전해 최종 통합안이 나오기까지 적지 않은 진통도 예상됩니다. 보도에 김진석 기자입니다. 충남대와 한밭대가 두 대학 총장과 주요 보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통합 논의 시작을 대내외에 알리는 공동 선포식을 가졌습니다. 대학별로 구성원과 동문 등을 대상으로 내부 논의를 시작한 지 10달 만입니다. 학령 인구 감소와 우수 인재 수도권 유출로 인한 국립대 위상의 약화 속에 대학 간 통합은 이를 슬기롭게 극복하고 지역을 넘어 세계 최고의 대학으로 성장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방법론이 될 것입니다. 통합이라는 과정을 통해 대학의 체질을 혁신하고 시대를 앞서가는 미래형 국립대의 새로운 틀을 만들자는 결의입니다. 두 대학은 우선 내년 초 공동추진위원회를 꾸린 뒤 통합 효과에 대한 용역과 구성원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통합안을 마련한다는 일정을 세웠습니다. 두 대학이 통합된다면 현재 학생 정원을 기준으로 전국 최대 규모의 대학이 대전에 자리 잡게 될 전망입니다. 두 대학의 학생 정원을 합하면 2만 2천여 명에 육박해 방송통신대를 제외하고 학생 정원이 가장 많은 경희대를 넘어서게 됩니다. 하지만 통합 과정에서 일부 학생들과 동문들의 반대가 거세 넘어서야 할 최대 난제가 되고 있습니다. 한밭대는 전체 구성원 9천여 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응답자 52%가 통합에 찬성했고 47%가 반대에 팽팽한 반면 충남대는 교수의 찬성이 63%로 높았고 학생은 반대가 96%에 달해 공론화 과정에서 진통이 예상되는 대목입니다. 아직 학생들의 우려가 많기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는 분위기죠. 학생들은 아직 반대의 흐름이 더 아직 크긴 합니다. 특히 통합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앞으로 입학 정원과 교직원 규모 조정 방향을 놓고서도 두 대학 간 조율 과정에서 이견을 좁히는데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TJB 김진석입니다. 정부가 어제 발표한 신년 특별사면 명단에 총선과 지방선거 사범 1,274명이 모두 포함됐지만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복권은 이번에도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권 전 시장은 지난 2017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대전시장직을 상실하면서 당시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됐습니다. 지역 정치권에서는 더 큰 잘못을 저지른 사람도 사면되는 마당에 권 전 시장이 복권되지 않은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며 아쉬움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대전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될 높이 25m의 미디어 아트 조형물이 준공식 겸 점등식을 개최했습니다. 70억 원이 들어간 이 조형물은 대전시와 대전관광공사 등이 스튜디오 큐브 유휴부지에 조성했으며 대전의 첨단 과학 기술과 미디어 아트를 융합해 빛과 패턴으로 표현한 메인 조형물 코스모스와 안견의 몽유도 원도를 재해석해 한비탑과 엑스포, 대청댐 등을 결합한 서브 조형물로 구성됐습니다. 대전시는 새롭게 만든 미디어 아트가 인근 신세계 사이언스 콤플렉스와 한비탑 광장 미디어 파사드 등과 어우러져 대전을 대표하는 야간 명소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충남도청이 이전하면서 내포 신도시가 출범한 지 꼭 10년이 된 날입니다. 10년 사이에 인구가 늘고 허허벌판에서 충남의 행정 중심지로 자리 잡아 외형적 성장은 이뤘지만 발전 속도는 기대에 못 미쳐 아쉽기만 한데요. 내포 10년의 성과와 과제를 짚어봤습니다. 강진원 기자입니다. 지난 2012년 12월 28일 충남도청의 마지막 이삿짐이 내포 신도시에 도착합니다. 80년 대전 선화동 시대를 마감하고 충남도의 새로운 중심 내포 시대가 시작된 겁니다. 하늘로 솟는 4개의 언덕을 형상화한 혁신적 디자인의 도청 신청사는 내포의 상징이자 출발이었습니다. 뒤이어 경찰과 교육청, 농협 등이 털을 옮기며 내포는 충남의 행정 중심지로 자리매김합니다. 홍성 홍보국과 예산 삽교육 접경의 논밭과 과수원, 축사가 전부였던 1000만 제곱미터 벌판은 이후 10년간 커다란 외형적인 성장을 이뤘습니다. 인구는 3만 명대로 늘었고 기관단체 103개소가 이전했으며 도로는 5개 노선 18km가 개통했고 산단 126만 제곱미터가 조성됐습니다. 내포 신도시가 들어오면서 도로도 크게 뚫리고요. 이제 산업단지도 들어오고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들어옴으로 인해서 도심화가 돼서 굉장히 뿌듯함을 느끼고 계속 더 발전되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은 멀어 보입니다. 도시조성공사는 사실상 마무리됐지만 인구는 목표인 10만에서 3분의 1도 안 되고 혁신도시로 지정됐지만 국가 공공기관은 오지 않고 있습니다. 최첨단 환경시설이라던 크린넷은 가동이 중단돼 애물단지로 전락했고 터미널은 간이 매표소 수준입니다. 또 마땅히 갈 만한 병원도 쇼핑몰도 없어서 편리한 신도시의 삶을 기대했던 주민들에게는 불편한 내포 생활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가 갑자기 아팠을 때 소아응급병원이 없어서 천안까지 가야 되는 불편함이 있고요. 또 학교가 과밀 지역이다 보니까 아이가 학교 생활을 하면서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다행인 건 내년부터는 홍성 예산이라는 행정 단위를 떠나 내포 신도시를 통합 운영하는 관할 조직이 출범해 효율적인 도시 관리가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지금 도민들이 바라고 염원하는 그리고 또 우리 충남도가 계획했던 이런 부분들이 미흡하게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충남도가 조정을 하면서 뭔가 비효율적인 그러한 부분들을 좀 개선을 하겠다. 지난 10년 내포의 그늘을 걷어내고 충남은 물론 중부권 핵심 도시로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대책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TJB 강진원입니다. 유토개발이 이동에 불편을 겪는 지역 내 지체장애인들을 위해 특수차량 구입비 1억 원을 대전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대전 지체장애협회에 전달했습니다. 장애인 이동 지원을 위한 특수차량 2대 구입 비용으로 쓰일 예정으로 유토개발은 2020년부터 장애인 특수차량 지원 사업을 이어왔습니다. 대덕특구 기관장협의회 회원과 CEO, 대학 총장 등 리더들의 교류 모임인 해윰나잇이 오늘 회원사인 TJB에서 열린 가운데 회원들은 방송 현장을 둘러보고 강연과 토론을 이어갔습니다. 해윰나잇은 대덕특구 재창조 등 현안을 논의하고 특구 구성원 간의 협력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습니다. 학교법인 배재학당 이사회는 차기 총장에 행정학과 김욱 교수를 새 총장으로 결정했습니다. 김욱 교수는 한국선거학회장 등을 역임했으며 임기는 내년 3월부터 2027년 2월까지 4년간으로 배재 브랜드 확립과 교육 혁신으로 대학 위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청 인사에 따라 정용근 경찰청 교통국장이 대전 경찰청장에 발령됐습니다. 충북 충주 출신인 정 청장은 경찰대 3기를 졸업하고 충북 경찰청장 등을 역임했습니다. 충남 경찰청장엔 충남청 경비교통과장, 대전청 제2부장을 지낸 부여 출신 유재성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사이버수사국장이 발령됐습니다. 윤소식 현 대전청장은 경찰청 국교통국장으로, 김갑식 현 충남청장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형사국장으로 자리를 옮깁니다. 옛 충남도청사 본관에 자리한 대전 근현대사 전시관에서 대전의 독립운동가의 활동을 주제로 한 특별전이 오늘 개막해 5개월간 열립니다.